자, 미국의 요청으로 현지 시각 11일 날 유엔 안보리가 지금 열려가지고 북한이 최근에 이 ICBM과 관련된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미국이 지금 안보리를 소집했다. 2년 만에 이제 소집을 한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ICBM을 쏘거나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서 같이 압력을 넣자. 이걸 미국이 지금 2년 만에 다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동안에 미국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이 각종 다양한 형태의 뭐 한 4가지 정도의 단거리 미사일을 이렇게 북한이 신형으로 발사를 했지요. 올해요. 그래서 이스칸데르 같은 부분도 있고 또 초대규경 방사포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단거리 미사일 유사한 것들을 발사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것들이 미국이 설정한 ICBM, 핵실험 이 2가지의 레드라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미국이 그냥 넘어가 줬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런 북한의 문제, 지금 단거리 미사일 문제나 이런 것들을 계속 문제 삼아 왔죠. 그렇지만 미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안 했습니다. 자, 그 하루 전인 현지 시각 10일에도 유럽 국가들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토의를 요구를 했지만은 미국이 무대응했는데요. 근데 지금 북한의 중대 ICBM 발사 가능성 등이 가시화되면서 적극 대응으로 지금 선회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북한이 연말 시한을 정해놓고 미국을 지금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 연일 호전적인 언사를 쏟아내며 이렇게 자력 경생을 강조하고 있지만은 그럼 북한의 호전적인 의사 발언이 허장성세일 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장난을 칠 수도 있을 겁니다. 북한은 어쨌든 벼랑끝 전술로 최대한의 협박을 통해 미국을 압박해서 양보를 얻어내려고 하겠지요. 자, 미국은 이런 북한의 협박에 대해서 과거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쐈을 때 별거 아니다라고 의미를 축소했을 때와는 다르게 이제 북한이 진짜로 ICBM을 쏘려고 하는 시간이 다가오는구나. 그래서 이제 미국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북한에 대해서 2년 전으로 돌아가서 2017년에 화염과 분노, 공포 등을 이야기할 때 수순으로 지금 미국이 돌아가서 북한을 압박하고 그 압박의 명분으로는 유엔을 동원해야 되겠다. 자, 그런 부분으로 지금 해기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유럽 국가들이 요구하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유엔에서 다루는 걸 갖다가 거부하며 협상의 여지를 남기고 있고요. 미국의 의회에서도 지금 점점 북한에 대해서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이 지금 이 ICBM과 관련해서 새로운 뭔가를 하고 있다. 자, 그 부분을 미국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평양 외곽에 이 산험동에 북한의 미사일 이 개발 단지에서 지금 미국이 쳐다보면서 쭉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ICBM 추진체, 즉 미사일 본체로 생각되는 그런 화물을 실은 열차가 이동하거나 이렇게 보이면 북한이 ICBM이 발사가 임박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미국이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7일 평안북도 동창리 발사장에서 시험했다라는 로켓 엔진으로 제작한 ICBM을 머지않은 시기에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의 다시 합시다.
북한의 신형 ICBM은 흔히 한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체라기보다는 더 강한 출력의 이 액체 연료 엔진을 장착한 ICBM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북한이 최대 사거리인 13,000km를 넘어갈 거라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RD-250이라고 부르는 엔진 변형체를 갖다가 시험을 지금 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보다 무거운, 즉 무겁다라고 하면 뭘 의미하겠습니까? 핵탄두가 더 강화된 핵탄두를 이렇게 발사할 수 있는 발사체. 자, 그러려면 추진체의 엔진 성능이 향상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RD-250이라고 부르는 이 발사체 엔진을 한 4개 내지 6개를 결합해 가지고 이렇게 묶어 가지고 쏘게 되는 부분을 지금 북한이 시험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까지 나서서요. 북한의 ICBM 발사체와 관련된 시험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시를 했는데요. 자, 북한이 지난 8일 날 동창리에서 전략적 위치를 바꿀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말해서 그것이 곧바로 ICBM 관련 기술 실험을 했다라고 지금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폼페이오도 나서서 북한이 ICBM 카드를 쓰게 되면 돌아올 길이 없으니 이걸 하지 말고 우리하고 계속 대화를 이어가자라고 이야기를 지금 미국은 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미국이 지금까지 무관심하다가 이제 북한이 ICBM과 관련된 엔진을 동력을 높이는 부분을 이렇게 시험을 했다 하니 지금부터 이제 바짝 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북한이 ICBM 로켓을 이미 동창리로 옮겼을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양 인근 산업리 미사일 단지에서 만들어 가지고 동창리에 그걸 갖다가 벌써 열차에 실려서 옮겼을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 발사체는 ICBM이라고 하기보다는 위성을 탑재한 장거리 로켓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사실은 장거리 로켓이라고 하거나 ICBM이라고 하거나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것이 장거리 로켓이고 어떤 것이 ICBM인지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장거리 로켓은 언제든지 ICBM으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다른 점이라는 것은 ICBM과 이 장거리 로켓의 차이는 탄두 부분에 위성이 올라가느냐 아니면 핵탄두가 올라가느냐 그 차이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이 정찰 위성 등을 쏘아 올리는데 성공을 하면 북한은 ICBM에 보다 큰 탄두를 실을 수 있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찰 위성이 실리면 그건 핵탄두보다는 무겁지 않겠습니까? 1톤보다는 더 나가지 않겠어요? 1톤이면 핵탄두가 대체로 인정이 되는데 1톤보다 무거운 정찰 위성을 쌓아가지고 장거리 로켓을 쌓아 올렸다면 그것은 기존의 핵탄두보다 더 무거운 것이 성공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북한은 이 핵탄두도 충분히 쌓아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 개의 위성을 동시에 하나의 장거리 로켓으로 쌓아 올린다면 그거는 다탄두 ICBM을 갖다가 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은 북한이 지금 이번에 도발을 하는 내용 중에는 보면 트럼프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눈을 감아주는 그런 도발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뿐만 아니라
SLBM까지도 지금 미국이 사실상 눈 감아 줬지요. 그래서 북한은 트럼프로 하여금 이걸 진짜 불법이라고 한 대를 때릴까 아니면 참고 넘어갈까 하는 아슬아슬한 경계를 갖다가 노리고 이번에 도발을 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가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다가 어쩌지 못하는 경계가 뭔가 하면 장거리 로켓을 쌓아놓고 우리는 우주에 위성 실험을 했다. 이렇게 우겼을 때 트럼프가 과연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는가? 자, 그 부분을 북한이 체크를 하겠다는 거겠죠. 북한은 겉으로는 우리는 이럴 게 없으니 미국을 의식하지 않고 마음대로 도발을 하겠다는 거고, 미국은 이럴 게 뭔지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서로 엄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북한이 트럼프에게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수준으로 도발을 하면 트럼프 또한 그 부분에서는 적당히 참고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북한은 장거리 ICBM을 쏘고 그것이 로켓에 의한 인공위성이다라고 우기고, 트럼프는 그걸 그냥 용인을 하고 넘어가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북한이 그런 트럼프의 일부러 눈 감아주는 수준의 경계를 이번에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넘나들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또 북한이 핵실험에 있어서 임계 전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 핵실험을 하는 것보다는 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핵실험을 갖다가 하는데, 이 북한이 이걸 했을 경우에 미국이 이 또한 넘어가 줄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이 이번에 ICBM과 핵실험으로 장난을 치면서 결국은 미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 넘어갈 명분이 있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자, 그런 부분을 노리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미국은 일단은 북한이 어떤 짓을 못하게 압박은 해 두려고 하겠죠. 미 상하원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내년도 국방수권 법안에 주한미군 숫자를 28,5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다라고 하는 조항을 지금 넣고 있습니다. 이걸 할 때는 왜 그러냐? 지금 트럼프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실제로 미군을 줄이려고 하는 것 같아. 이런 부분이 의회에서 지금 우려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미국의 이익에 부합될 때는 감축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완벽한 부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한국의 좌파들이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지 못할 것이다.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며, 미군의 입장에서는 금전적으로 손해다. 그래서 한국에서 철수한 미군이 일본이나 괌에 주둔하게 되면 비용이 더 든다. 그렇다고 이들을 갖다가 아예 부대를 없애버리면 중국 견제에서 미국이 힘이 빠지게 된다. 그 다음에 둘째는 미국은 앞으로 남중국해 등에서 중국과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거고, 그러려면 한국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한국의 공군기지들은 일본의 오키나와나 요코다 공군기지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베이징과 가깝다. 마지막으로 주한미군 철수는 일본에 잘못된 메시지를 줘서 미국이 한국에서 발을 뺄 때는 일본이 엄청나게 공포감을 느끼며 미국과 믿을 수 없는 미국과 거리를 두고 중국과 지금 붙을 수도 있다. 그래서 방위비 협상에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위협해도 겁먹을 필요 없다. 그들은 못 떠난다. 그래서 미국이 블러핑, 허풍을 떠는데 속으면 안 된다. 지금 한국의 젊은 기자놈들이 이런 이야기를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미국이 대통령이 마음먹고 미군을 뺄라 하면 국방수권 법안이고 뭐고 관계없이 얼마든지 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미국은 지금 한국의 실용적 가치를 넘어섰어요. 한국이 동맹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 국민들의 인식이 점점 미국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반미적이고 친북 친중적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보고, 또 더 나아가서 지소미아 같은 사태에서도 한국 국민들이 여기에 대한 이해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문 정권이 저런 동맹정책, 외교정책을 써도 한국의 국민들이 그걸 수긍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현재 시대에서 미국이 주둔국 국민들의 의식 변화와 달리 한국에 강제적으로 주둔을 하고 있다. 그거는 미국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즉 한국 국민의 여론이 미군 철수에 대해서 상당히 바람직하다라고 기울게 되면 미국은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스스로가 전략적으로 매우 귀중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월남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제 아무리 필요하고 중요하더라도 그 나라 국민들이 그야말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가지지 못하고 동맹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결국은 미국은 떠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미국의 판단입니다. 자, 북한은 미국의 인내를 테스트하는 아슬아슬한 실험을 할 거고, 미국은 그걸 막기 위해서 협박을 하고 있고, 또 이 한 구석에서는 주한미군의 철수에 대한 논란이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속에서 문재인은 미국과 북한 양쪽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고, 그가 한반도의 운전자다 했는데 누구도 문재인에게 운전을 하기를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 기가 찬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